안녕하세요. 스포츠조선 윤진만 기자입니다. 그 필명으로 만수르를 쓰고 있고요. 네, 중간에 이 W 채널 잘 된다는 소식에 달려와서 같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잘 못 맞춘다는 분들도 있고 제 픽으로 많이 좀 드셨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 픽보다는 조금 더 재밌는 분석글로 여러분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토토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네, 뭐 저는 토토를 시작하고 그렇게 기자를 한 건 아니고요. 기자를 하기 전에는 토토 세계를 잘 몰랐고 기자하고 나서 그래도 어느 정도 감각을 익히려면 그 토토 정도는 좀 알고서 어떤 흐름인지를 알 수 있는 게 토토이기 때문에 토토를 좀 알고서 하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 그때부터 조금씩 시작을 했습니다. 자신의 주력 종목이 어떤 스포츠인가요? 네, 주력 종목은 뭐 애청자분들께서는 알겠지만 그 초반 30분, 40분은 침묵을 할 정도로 다른 종목에서는 거의 잘 모르고요. 하나하나 좀 배워가는 단계고 축구, 그 중에서도 해외 축구에 좀 특화되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포츠 토토를 구매 시 베팅 참고 자료나 어떤 식으로 베팅 정보 취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거는 너무 방대해서 제가 이거 질문지를 받아보고 좀 많이 좀 적어보기도 했는데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제가 방송 중에도 간간히 말씀드리거든요. 예를 들면 프리미어리그 부상은 프리미어 인저리스나 후스코어드나 사커웨이를 교집합으로 참고를 해서 살펴보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주로 이용하는 그런 사이트는 사커웨이라고 흐름, 최근 몇 경기 전적, 상대 전적, 그리고 스코어, 라인업까지 다 나온 그런 사이트가 사커웨이이기 때문에 그 사커웨이를 참고해서 해외 축구 분석을 합니다. 토토 구매 시 피해야 할 베팅과 조심해야 할 베팅 라인 등 베팅 조합 방법을 알려주세요. 너무 그 모험을 즐기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너무 안전빵으로만 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둘 다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저희가 방송에서도 한번 했는데 뭐 2.4배 걸린 호펜하임과 뭐 1.40 걸린 유벤투스를 묶는다거나 이렇게 조금 안전과 모험을 적절히 섞으면 배당 대비 좀 좋은 픽을 좀 드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런 뭐 배팅 라인보다는 전 축구 전문 분석위원이기 때문에 축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축구를 따질 때 많잖아요. 그 어떤 감독의 경질설이라던가 최근에 4연패라던가 이런 것도 많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전력이라고 보고 두 팀 간의 어떤 객관적 전력이 우세한 팀이 이길 확률이 확실히 높다. 7대3 정도로 보거든요, 저는. 그 정도로 전력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흐름, 그 다음에 체력, 주중 변수 같은, 그 다음에 이제 경지선과 같은 그런 경기 외적 변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력을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인만의 베팅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안전과 모험을 전 섞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안필드에서의 리버풀, 그리고 상대팀은 17위 팀, 이러면 2.1, 뭐 1.2배, 1.3배 걸린 안전한 배팅 하나와 그리고 모험 하나, 그리고 중간에 약간 모험도 아니면서 안전도 아닌 1.67 걸린 그런 홈팀의 승리 정도는 항상 가져가는 편입니다. 이렇게 3개 정도. 본인이 가장 크게 획득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인터뷰는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되니까 저는 이제 과감한 돈을 쓸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제가 결혼한 지가 지금 4년 차인데 애가 둘이어서 큰 돈을 제가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1, 2만 원씩은 꾸준히 넣고 있는데 최근에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재미를 못 봤지만 초창기 한 4, 5년 전에는 그래도 20 몇 배도 받아봤고 제 기억으로 한 25배 정도 받아본 것 같습니다. 베팅이 잘 안 맞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하시나요? 네, 저희 방송에서 항상 프라이부르크랑 랭스 같은 팀이 나오는데 자신을 미워해도 팀은 미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근데 이제 프라이부르크가 워낙 도깨비 팀이다 보니까 자꾸 엉뚱한 결과가 나와서 좀 실망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 저는 그런 팀을 오히려 다음에 한 번 더 걸어봐요. 걸어보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걸어봅니다. 프라이부르크를 왜냐면 못 맞췄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분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엔 좀 더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프라이부르크라던가 랭스라던가 한 번 더 걸어보는 편입니다. 틀릴 가능성이 높지만 그걸 자꾸 이렇게 도전해보면 그 팀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피하지 말라. 하나 틀렸다고 해서 다음엔 프라이 안 가, 뭐 랭스 안 가.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공부를 해서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수르님 배당 대비 예측이 가장 편한 리그와 가장 어려운 리그는 무엇인가요? 순위를 매긴다면 요새 순위 매기는 게 유행이긴 한데 저는 뭐 편한 리그부터 하면 아무래도 그 1번이 프리미어 리그가 가장 편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가장 정보가 많고 그리고 이제 박지성 그런 손흥민 영향으로 관심도가 많기 때문에 좀 들여다볼 수도 있고 영상도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어서 1번은 프리미어 리그를 찍고 싶고 좀 편한 그 해외 축구 리그로 따졌을 때는 두 번째는 세리에 상위권과 하위권의 전력차가 확실히 좀 아직까지도 구분되어 있는 그런 리그다 보니까 세리에를 꼽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라리가랑 분데스리가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리그왕도
어떤 흐름이 좀 있기 때문에 세계 리그는 그 함정만 피하면은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는 리그를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LADBG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이건 사실 그다지 매력을 못 느끼는 그런 리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밑에 있는 팀들끼리는 이변도 많이 나오는 리그여서 아약스 승, 뭐 PSV, 아인토벤 승 이 정도 아니면은 좀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하고, 챔피언스 리그도 사실 프리미어 리그랑 좀 비슷하게 보고 싶어요. 왜냐면 이것도 주중 경기지만 강팀이 약팀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토트넘이 츠르베나를 뭐 5대1로 이기고 이런 경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레알 마드리드가 갈라타사라이를 6대0으로 잡고, 이런 경기가 많은 게 오히려 리그보다는 챔피언스 리그가 오히려 격차가 좀 더 크기 때문에 프리미어 리그랑 챔피언스 리그 같이 놓고 싶고, 반면에 유로파 리그는 LADBG처럼 좀 헷갈립니다. 이게 아스날이 포르투갈 기마랑엔스 가서 비기고 이런 경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유로파 리그랑 LADBG 좀 지향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A매치는 절대 추천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A매치도 친선 경기이다 보면은, 친선 경기는 각 팀마다 어떤 스쿼드에 집중을 안 하는 경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독일도 어디 친선전 원정 가서 지고 오는 그런 경기도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A매치도 만약에 유럽 예선 뭐가 티켓이 걸려 있거나 뭐 타이틀이 걸려 있으면은 어떤 좀 쉬워지지만, 반면에 친선전은 특히 어렵기 때문에 A매치도 그다지 추천하진 않습니다. 신문 기사를 보고 베팅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내가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약간은 편향된 기사 작성을 하시기도 하나요? 저는 이제 제 되도록이면 베팅 분석글과 기사를 좀 구분하려고 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쓰다 보면 갑자기 이쪽을 추천하라고 제가 기사를 쓰고 있는 적은 있어요. 근데 대신 그거는 그대로 나가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그대로 못 나가지만, 사실 마음이 쏠리는 건 있습니다. 프라이부르크 한 번 더 쓰는 것도 있고요, 기사에. 뭐 리버풀, 맨시티 같은 것도 사실 베팅 분석을 하다 보면 어떤 새로운 소스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해서 조금 더 재밌는 기사를 쓰는 것도 있고, 서로 좀 상부상조하는 것 같아요. 이쪽도 이용하고 저쪽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축구 전문가이신데 가장 잘 맞는 리그와 예측이 안 되는 리그는 어디인지, 가장 좋아하는 국내외 클럽과 선수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가장 잘 맞는 리그는 상대적으로 저는 세리에가 좀 개인적으로 좀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잘 안 맞는 리그는 저는 리그앙을 꼽겠습니다. 리그앙에서 사실 뭐 랭스 사건도 있었지만 랭스 전부터 개인적으로는 좀 아픔이 있기 때문에 리그앙은 사실 좀 안 맞는다 생각하고요. 가장 좋아하는 클럽은 사실 저는 이제 해외 축구 기사를 쓰는 분이나 여러 기자들이 있지만, 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저도 좋아하는 팀이 사실 딱히 없어요. 처음에 시작은 이제 데이비드 베컴으로 시작했는데, 제가 그 입문을 한 게 그때는 베컴이 메뉴여서 메뉴를 팔로우하고, 박지성도 메뉴 가서 메뉴를 좀 자주 봤을 뿐이지 메뉴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리버풀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또 두루두루 좋아하는 건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대신 좋아하는 선수는 데이비드 베컴을 예전부터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비슷한 스타일의 케빈 데브라이너를 좋아합니다. 축구 관련된 소스나 팁, 팀에 관련된 뉴스나 빅 이슈 등 정보는 어떻게 아시는 건가요? 이걸 가장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베팅 노하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시는 죽사장이라던가 류고수 님께 조금 인터뷰를 통해서 많이 정보가 나올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정보를 봅니다. 왜냐하면 시청하시는 분들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보를 좀 다양하게 드리기 위해서 뭐 상성뿐만 아니고 최근에 경기 흐름, 감독 경질설, 저는 이제 구글링으로 해당 팀의 감독과 그리고 부상, 아니면 해당 팀의 감독과 상대팀의 이름을 현지 언어로 적어서 구글링을 해요. 현지 언론을 뒤집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다 영국 많이 보잖아요. 영국에 있는 사코웨이 같은 걸 많이 보는데, 거기 안 나온 정보가 나와요. 갑자기 감독이랑 어떤 선수가 불화가 있어요. 이 팀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정보를 좀 많이 캐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잠자는 시간까지 쪼개서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인터뷰를 접하시는 분들도 직접 분석을 하신다고 하면은 다양한 걸 하셔야 됩니다. 부상 정보도 예를 들면 한 곳만 보면 안 되고 세네 곳을 교차해서 좀 봐야 됩니다. 만약 베팅 업체 해외 뭐 그런 데만 본다면 거기 정보가 정확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최근까지 부상자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를 여러 개를 뒤져서 해외 뉴스, 뭐 통계 업체, 베팅 업체, 그리고 사코웨이 같은 그런 업체까지 다 여러 개를 교집합으로 하다 보면 조금 더 분석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축구는 비교적 타 종목에 비해 강팀과 약팀이 나눠지는데 적중률은 어떠신지, 수익은 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수익은 뭐 어진아빠님은 항상 좋은 수익을 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정도는 당연히 아니겠고, 저는 그래도 안정적인 베팅을 했을 때는 제가 원하는 만큼은 들어온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강팀과 약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뭐 우니온 베를린과 바이에른 뮌헨의 어떤 객관 전력차 정도는 제 머릿속에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팀과 약팀으로 꼭 구분지어서 생각하지 않고요. 베팅할 때는 어느 정도의 감을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만수르에게 류 고스란?
사실 뭐 개인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결혼하고 프리랜서 생활을 조금 했어요. 그 전 회사랑 안 좋은 일이 있어서 프리랜서 생활을 했을 때 저희 손을 잡아준 게 바로 류고수입니다. 그래서 저보다는 한참 그 기자 선배인데 저를 지금 큰 언론사인 스포츠조선에 저를 어떤 입사 과정에서 되게 도움을 많이 줬고, 사실 배팅 분석글은 꾸준히 제가 다른 곳에서도 쓰고 싶었고 되게 관심이 많았지만 전문적으로 할 수 없었지만 류고수 덕분에 이제 YG토토도 알게 돼서 이렇게 방송도 같이 하고 있고 여러모로 어떤 은인과 같은 존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옆에서 보니까 제 4살 아들이 좋아하는 게 카봇을 좋아해요. 예, 만화, 로봇 만화인데 약간 카봇 같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왜냐면 쉬지 않고 로봇처럼, 네. 아부가 아니고 쉬지 않고 꼼꼼하게 다 하려고 그래요. 이곳의 전문 종목은 농구인데 야구도 어느 정도 지식이 많고 축구도까지도 분석을 하려고 하고, 이런 거 보면서 꼼꼼하게 방송을 이끌어가는 모습 같은 것도 약간 로봇 같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아부였습니다. 네. 윤펠레라는 유저들 별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펠레는 사실 좀 재미가 없고 만펠레가 조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윤 씨보다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뭐 무수로도 있었지만 만펠레가 맞는 것 같은데, 사실 그거는 동의는 하죠. 근데 제가 봐도 틀릴 때가 많고, 랭스 같은 경우도 저는 확신에 차서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 와서 랭스만 얘기하자. 방송 분량이 있다 보니까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랭스 하나만큼은 잡는다고 얘기했지만 그게 갑자기 뭐 3대0으로 져버린 거죠, 랭스가. 그럼 그 보시는 분들은 바로 펠레가 떠오르죠. 이제 뭐 박문성 위원의 빗나간 예측 때문에 박펠레를 불리듯이 바로 펠레가 붙는 거를 당연히 받아들이고, 대신 뭐 억울하고 이런 거보다는 저도 잘 맞추는 게 있다. 사실 은근히 이렇게 까는 게 있지만 목소리가 높은 쪽은 류고수, 죽사장 뭐 이런 형님들이기 때문에 저는 조용히 그냥 제가 잘해도 제 칭찬은 하지 않고 틀린 거는 개그로 승화시키는 그런 거를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들을 위해 윙크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그 한번 엄디비양님께서 윙크 한번 근데 제가 애드립을 했나요? 근데 했는데 되게 좋아하셔서 반응이 있어서 했는데 부끄러워요, 사실. 윙크를 하는 게. 그래도 한 번? 마지막으로 W 채널 유저들에게 하고 싶은 말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도 뭐 말씀드린 게 좀 중복될 수도 있는데, 토토 배팅 같은 경우는 뭐 쩌리덩크, 류고수, 죽사장, 어진아빠가 거의 전문가입니다. 사실 여기 방송에 나와서 1000명이 넘는 분들에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전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좀 물어보면 되고, 저는 앞으로도 조금 분석, 어떤 생동감 넘치는 분석, 아까도 뭐 선수의 마음에 대해서 하는 분석, 이런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픽 같은 게 사실 뭐 안펠레가 또 계속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픽을 최대한 잘 맞추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저 기본적으로는 좀 좋은 분석을 하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는 지금 딱 좋아 보여요, 저는. 저희한테 오는 피드백 같은 게 굉장히 좀 재밌고, 사실 살면서 이런 거 처음 해보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만 좀 호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